북쪽에는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자 영토 대국인 러시아가 있고, 동쪽과 서쪽, 남쪽은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경제군사 대국인 중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몽골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면적 약 156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내륙국입니다. 사방이 거대한 국가로 막혀 있어 바다로 통하는 자체 영해나 항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통과하는 육로와 영공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몽골은 흔히 세계에서 생존 조건이 가장 혹독한 국가 중 하나이자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에서 몽골의 위치는 정말 최악이기만 할까요? 몽골의 지정학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절망적인 물류의 한계입니다. 현재 몽골은 제3국과 거래하는 수출입 물량의 90% 이상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의 텐진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텐진항까지의 거리는 약 1350km에 달합니다. 내륙국이라 타국의 항구를 빌려 쓰다 보니 중국 내부 사정에 따라 텐진항이나 국경지대인 자미누드 통관장에 컨테이너가 수개월씩 묶이는 정체 현상이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장 몽골 기업들의 물류비 폭등과 원자재 조달 불능이라는 치명적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걸림돌은 가뜩이나 어려운 물류 환경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철도의 규격인 괴간의 차이입니다. 과거 소련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몽골은 현재 러시아와 동일한 1520mm 너비의 관계 철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 표준인 1435mm 표준궤를 쓰고 있습니다. 85mm의 선로폭 차이 때문에 몽골은 광물 열차를 중국으로 보낼 때 국경에서 기차의 바퀴를 통째로 교체하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일일이 옮겨 실어야 하는 환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비효율적인 작업으로 인해 국경을 통과하는 데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제약은 곧바로 경제적 종속으로 직결됩니다. 이 수출 품목의 대부분은 석탄, 구리, 철광석 같은 가공되지 않은 천연 광물 자원입니다. 이는 중국이 마음먹고 국경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수입 쿼터를 줄여버리면 몽골의 국가 재정과 거시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거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 당시 중국이 국경 통행세를 부과하고 철도 운송을 제한해 몽골 경제가 순식간에 침체됐던 전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정도라면 몽골은 오래전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흡수됐어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정보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VPN을 사용하시는데요. 보통 VPN을 해외 사이트 접속용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무료 VPN은 속도가 느리고 연결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일부 무료 VPN이 광고 수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례도 보고된 만큼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노드 VPN입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설정도 간단했고 속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노드 VPN은 AV 테스트에서 가장 빠른 VPN으로 공식 인증받은 글로벌 1위 VPN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177개 국가에 8,800대 이상의 초고속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VPN 기능과 함께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제공해 머레어와 위험한 웹사이트, 광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용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2년 이용권에 4개월이 추가 제공되고 최대 76% 할인과 30일 환불 보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커피 한 잔 정도의 비용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노드 VPN 기능도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몽골은 왜 아직까지 중국의 자치구나 러시아의 연방으로 흡수되지 않고 독립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중러 사이에 낀 완충국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완충국은 강대국들이 직접 국경을 맞대고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1960년대 중소분열 시기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몽골은 양국 군대의 전면전을 막아주는 거대한 지리적 방어벽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몽골을 강제 합병하거나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전략적 요충지들이 중국 군대의 사정권에 직격으로 노출되는 최악의 안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몽골을 집어삼키려 한다면 중국 역시 수도 베이징과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북쪽 국경 전체에 러시아의 기갑과 포병부대를 마주해야 하는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양국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지금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한 어느 한쪽도 상대방이 몽골을 차지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몽골은 지리적 고립을 두 강대국의 안보와 직결시켜 생존하는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은 두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대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몽골 정부는 제3의 이웃이라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러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민주주의 진영을 세 번째 이웃으로 삼아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은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몽골에는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과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가 풍부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해진 한국, 미국, 일본 입장에서 몽골은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울란바토르를 찾으며 일본 역시 핵심 광물 개발을 위한 대규모 기술 외교단을 파견해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몽골은 서방 국가들에게 자원 개발권을 부여하고 막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중러 양국이 몽골을 힘으로 압박하려 할 때 미국과 서방 진영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몽골이 가진 외교적 카드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교적 성과와 광물 자원의 가치 뒤에는 쉽게 극복하기 힘든 현실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구입니다. 한반도의 7배가 넘는 거대한 땅을 가졌음에도 몽골의 인구는 고작 355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주권 국가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 군사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3만 명이 채 안 되는 병력으로 그 넓은 국경선을 자력으로 방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수시장 또한 너무 작아 첨단 제조업이나 자립형 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꺼려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한국이나 미국과 협력해 히토류를 대량으로 채굴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영공을 폐쇄한다면 몽골의 항공물류는 즉시 마비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종속입니다. 자체 정제시설이 부족한 몽골은 차량과 중장비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디젤 등 석유 제품 국내 소비량의 무려 95%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겨울철 혹한을 버티게 해주는 화력발전소는 러시아산 설비와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크 시간대에 부족한 전력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몽골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차단한다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몽골의 겨울은 말 그대로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경제는 중국에,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몽골의 현실입니다. 외교적 유연성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내륙국이라는 구조적 한계 자체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는 분명 극도로 불리합니다. 수출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내륙국이라는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몽골은 두 강대국 사이의 완충국이라는 안보적 가치와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이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극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몽골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생존 전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